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연구 타이틀은 Immunological Rebalancing with IgG, Histamine Complex에 대한 내용이고요. 좀 약간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IgG and Histamine Complex Drugs. So 그 clinical outcome부터 해서 리버스하게 메커니스틱 에비던스를 좀 소개하는, 인트로덕션하는 시간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는 주로 연구 필드를 이제 네 가지 필드로 좀 주로 생각하고 있고, 오늘 주로 토픽으로 하는 안티바디 드럭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FC 모디파이드 시킨 안티바디라든지 아니면 컨주게이트 시킨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션 시킨 안티바디 스터디를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 세컨드 팀으로는 이제 이뮨셀 테라피, 주로 이제 레귤레이터리 셀스, 그러니까 레귤레이터리 Treg, Tcell, and regulatory Bcell, regulatory NK, and ILC 셀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디스커버리 스터디로서는 이제 immunomodulatory molecule 스터디랑 플러스로 최근에 이제 그 KD 식품의약품 안전청이랑 같이 연구하고 있는 나노 파리클이랑 이제 마이크로플라스틱 그 immunotoxicity 이 그 규정을 좀 규제화하는 연구를 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투데이 타겟 디지즈는 이제 알러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알러지는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신 그 컨디션이 되겠죠. 굉장히 익스트림하게 그 하이퍼 센시티비티한 그런 컨디션으로 볼 수 있고, 주로 우리가 질병을, 그러니까 디지즈를 얻게 되는 것은 대부분 인펙션이라든지 뭐 박테리아, 바이러스, 그 밖에 이제 그걸로 동반되는 인플라메이션 등이 이제 그 질병을 원인이 되고, 그 밖에 이제 또 신생물 질환으로서는 이제 캔서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인식하고 있지만, 이 알러지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스페시픽하게 harmless substance에 의해서 면역 반응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들은 우리가 보통 알러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루트로 이제 인튜베이션 되고 이제 컨택, 인젝션, 인제스션, 이널레이션 같은 우리가 그 엑스터널에서 인터널로 들어오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알러젠들이 존재하고 있고, 독특하게 또 이제 인젝션과 관련돼서 또는 인제스션과 관련돼서는 좀 불행하게도 그 페니실린 알러지라든지 타이레놀 같은 아세타미노펜 알러지 페이션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러젠에 의해서 그 우리가 질병들을 그 루트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스페시픽하게. 그래서 노즈 에펙트 오르간에서는 주로 스웰링 되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러직 라이나이티스라고 하는 알러지성 비염이 있고요. 그다음 사이너스에서도 이제 이런 유사한 질환이 나타나고, 아이스 쪽에는 이제 보통 이제 그 결막염이라고 하는 컨적티비티가 유발될 수 있고요. 에어웨이는 잘 아시다시피 에즈마, 뭐 스킨에서는 우리가 어티카리아라고 하는 그 두드러기 이런 질환,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고, 푸드 알러지로 인해서는 우리가 나타나는 심텀은 이제 abdomen pain이나 vomit, 그다음 다이어리아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글로벌 프레발런스에 대한 알러지에 대한 이런 프레발런스는 주로 이제 에즈마나 아토픽 더마타이티스, 그 밖에 이제 이거는 이제 알러지는 아니지만 오토이뮤니틱한 스킨 그 캐릭터이긴 하지만 소리아시스 같은 이러한 그 멀티플한 그 이뮨 디지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이어한 그 프레발런스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WHO 기준으로 에즈마는 이 정도, 아토픽 더마타이티스, 소리아시스 등등 많은 환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잘 만들어진 그 치료제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치료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도 연구자들이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컨티뉴스리하게 이제 연구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근본적인 레미션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커런트 테라피틱 랜드스케이프로서 이제 여러 가지 캔디데이트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안티스타민 드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 네임은 이제 지르텍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세트리진 베이스에 히스타민 1 리셉터 블로커로서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안티히스타민 제제가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 약간 그 효과가 일시적이다, 현상을 좀 정지시키는 정도이지 그 약간 펀더멘털한 질환 치료는 큐어는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 계열 같은 경우도 단지 알러지 컨디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브로드한 인플라메이터리 이펙트를 좀 다운 레귤레이션 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롱텀으로 유지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이드 이펙트, 뭐 예를 들어서 그 웨이트 게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메타볼릭한 컨디션의 붕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많이 그 프로덕트 되고 있는 바이올로직스 계열들, 주로 이제 안티바디 계열의 블로케이드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알러지 컨디션과 굉장히 그 밀접한 인터로킨 413 블로케이드나 IgE 블로케이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생산하고 병원에서도 사용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하이 코스트 이런 것들이 좀 제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도 이제 IVIG, 인트라베니어스 이뮤노글로불린이라고 쓰는 그런 약제제도 있습니다. 이건 비단 이제 알러지 컨디션에서만 쓰고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멀티플한 질환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하이 도즈로 환자한테 인젝션을 해야 된다는 여러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까지 잘 만들어지는, 잘 블로킹하고 있는 약들이 있지만 새로운 디벨롭 시킬 수 있는 치료제들을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킹할 주요 주제는 주제 중에 하나인 히스타민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히스타민은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익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아무래도 이걸 블로킹 해야 될 타겟으로 좀 많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히스타민의 스토리는 거의 그 100년 이상, a century 정도의 그 역사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히스타민에 대해서 개념으로 히스타민 유사체라든지 효소와 관련된 것을 발굴해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1942에는 이제 주로 이제 히스타민, 안티히스타민 드럭을 처음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이제 히스타민 그럼 어디서 게인하게 되느냐를 봤을 때 1970년대 때 이제 주로 신체에 있는 이뮨셀 피노타입 중에서도 마스트셀에서 주로 아니면 베이조필에서 분비될 수 있는 성분이다라고 리포팅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히스타민이 알러직 리액션의 이니시에이션에 굉장히 중요한 타겟으로서 많이 인식이 되어져 왔었고요. 자, 그래서 보통 두 가지 그 약간 그 야누스적인 이펙트가 있는데 히스타민 스톰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sepsis 같은 컨디션처럼 약간 사이토카인 스톰처럼 히스타민이 처음에 그 알러직 리액션의 이니시한 반응에서 주로 여러 가지 그 이벤트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론키얼 컨트릭션이라든지 뭐 기타 블러드 클러팅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있지만 반대 리버스하게는 또 컨트롤드 된 히스타민 릴리즈 또는 히스타민 인젝션과 같은 경우는 히스타민 메디에이트한 톨러런스를 유도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같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요 마스트셀, 이뮨셀 중에 그 페리퍼럴 티슈에 있는 마스트셀 중에 이 마스트셀에 있는 그 그래뉼에 이 히스타민이 컨테인되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대부분 이런 그 컨테인된 그래뉼들은 이 바이올로지컬한 아미니들, 그다음 히스타민이 대표적이 되겠고 그 밖에 엔자이머틱한 것들은 이제 뭐 카이메즈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 그다음에 리피드 메디에이터들이 이제 그 릴리즈 되게 되면 우리가 알러지라고 하는 컨디션, 약간 하이퍼 센시티비티한 컨디션을 유도되는 신체의 생리적인 현상은 바소딜레이션이라든지 바스큘러 리키지,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브론키얼 컨트릭션, 여러 가지 그 이벤트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제가 그리고 저의 코워커들이 같이 연구하고 있는 요소는 이 히스타민을 그 우리 신체에서 우리가 그 노출되는 그 빈도를 컨트롤해 가지고서 그래서 그 체내에 이제 투여를 하게 되면 히스타민 톨러런스를 신체에 유도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가설을 좀 세웠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드럭은 IgG and Histamine Complexed 드럭이고 이제 그 브랜드 네임은 보통 그 히스토블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그린크로스 녹십자에서 이것을 생산하고 있고요. 자, 이런 IgG 히스타민 테라피도 역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1950년대부터 초기 히스타민 이뮤노글로불린 컨주게이트된 드럭을 알러지 페이션들한테 썼습니다. 근데 다만 굉장히 제한적 리밋이 있었고 주로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재팬, 일본 쪽이나 이런 아시아 쪽, 유럽 쪽에서 주로 썼지만 서부권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안티바디 베이스의 그런 타겟 스페시픽 안티바디 베이스의 테라피를 주로 했었었죠. 자, 그래서 이제 히스토블린이라는 브랜드로 이제 그 많이 그 임상적으로 활용을 했었었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케이스 리포트들이 이제 저랑 이제 제 코워커들이 이제 같이 리포트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컨디션입니다. 이 약이 개발된 지가 꽤 70년이 넘었는데 근데 어떤 메커니즘으로 레귤레이션 하는지 이뮨 토러런스를 유발하는지에 대해서 리포트를 그렇게 찾아봐도 없던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클리니컬 스터디 플러스 메커니스틱한 에비던스를 좀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먼저 소개시켜드릴 부분은 이제 클리니컬 아웃컴 내용이 되겠고요. 여러 가지 알러지 디펜던트한 그런 그 케이스들, 예를 들어서 아토픽 더마타이스라든지 아니면 크로닉 스판타니어스 어티카리아, 그러니까 만성의 두드러기 같은 컨디션, 그다음에 소리아시스는 이제 건선 질환, 그리고 에오지노필릭 코라이티스 같은 경우는 이 알러지성 대장염 컨디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히스토블린을 환자한테 그 처방하는 것은 굉장히 국내에선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저질환으로 환자가 알러직 라이나이티스, 그러니까 비염이 있으셔야 이 약을 처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동반되는 질환이 알러지 페이션은 단순 그 하나의 질병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토픽 더마타이티스도 있으면 푸드 알러지도 있고 알러지성 그 비염도 같이 동반되는 컴플렉스드 디지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저희가 이제 봤던 것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스코어드라 그래서 알러직 페이션들한테 이제 주로 스코어링을 매기는 임상학적으로 매기는 스코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요 케이스로 보면 19살의 그런 피메일 페이션이 되겠고요. 이 환자는 아토픽 더마타이티스, 알러직 라이나이티스, 그 다음에 푸드 알러지까지 여러 가지 컴플렉스드 알러지 디지즈를 갖고 있는 환자였었고요. 자, 처음 베이스라인 스코어가 42.5 정도였었는데 이제 이 히스토블린 테라피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weeks에 한 번씩 그 환자한테 그 피하 주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처방을 통해서 결국에 36주차, 그러니까 36번을 맞았을 때 그 거의 스코어가 제로에 가까운 클리니컬 레미션 효과를 봤다라고 해서 이제 그 리포트를 한 바가 있었었고요. 자, 요 케이스 환자 같은 경우가 이제 y-axis 같은 경우가 그 아까 얘기했던 클리니컬 스코어링이 되겠고, x-axis가 이제 보통 그 얼마나 인젝션 타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환자의 스코어가 레미션이 되었고, 이 오른쪽 라이트 사이드는 이제 before and after 환자 스킨 컨디션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ll 스킨 컨디션들이 좀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리포트는 아토픽 더마타이티스는 아니고 이제 그 약간 원인을 모르는 언노운한 이제 그 크로닉 얼티카리아 케이스가 되겠고요. 총 140 케이스 정도의 환자 서브젝을 모집해 가지고서 이쪽 오른쪽 바 같은 그래프 같은 경우는 AH라 그래서 안티히스타민 드럭, 우리가 알고 있는 세트리진을 처방한 컨디션이 되겠고, 이쪽은 IH라 그래서 이뮤노글로불린 히스타민 컴플렉스 드럭, 히스토블린을 처방한 컨디션이 될 텐데, after 12 weeks의 환자의 이 두 드럭의 스코어, 즉 어티카리아 시비리티 스코어 그 타이터를 보면
전반적으로 그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지만 이 일반적인 그 일시적인 안티히스타민 드럭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 테라피를 거듭할수록 점차 레미션 레이트이 점차 높아지는 효과를 봐서 그 한 3년 전에 이제 알러지에다가 이제 코어커랑 같이 리포트를 했었고요. 자, 이 케이스는 앞에 말씀드렸던 아토픽 더마타이티스 그다음에 어티카리아 케이스랑은 조금 다르게 소리아시스 캐릭터입니다. 소리아시스 캐릭터는 주로 이제 TH17 디펜던트한 뭐 아니면 이제 가마 델타 T셀 디펜던트한 스킨 오토이뮨 디지즈로 잘 알려져 있고요. 이런 스코어링은 파시 스코어로 매기게 되었었는데 이 환자 서브젝트에서도 보통 8번째 인젝션을 했었을 때 레미션 이펙트를 볼 수 있었고 환자의 등 쪽에 있는 여기서 이미지에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등 쪽에 그 소리아틱 스킨 리전이 점차 개선된 효과를 좀 리포트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에오지노필릭 콜라이티스인데 동반된 디지즈로서는 역시 알러직 라이나이티스를 갖고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요 IgG and 히스타민 컴플렉스 드럭을 인젝션할 수가 있었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그 요 콜라이티스를 큐어하려고 인젝션한 게 아니라 라이나이티스를 치료하려고 인젝션을 했었지만 동반되는 이 에오지노필릭 콜라이티스 증상이 효과적으로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어서 오히려 다른 걸 고치려 했더니 다른 동반된 질환을 고칠 수 있었다. 그런 효과를 임상적으로 좀 케이스 리포트를 했었고요. 자, 이거는 좀 저도 좀 흥미로웠던 결과였습니다. 이건 제가 한 건 아니고 저랑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이제 제주한라병원의 노건웅 박사님이랑 같이 연구를 한 건데 여기 보시면 환자 컨디션 이제 패닉 디스오더, 그다음에 엔자이어티, 디멘시아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환자였는데 이 환자도 역시 알러지 컨디션이었습니다. 알러지도 갖고 있고 이러한 그 사이키아트릭 컨디션도 같이 동반되고 있으셨는데 이렇게 y-axis에서 보시다시피 이 치료 테라피를 지속적으로 했었을 때 보시면 USS는 이제 어티카리아 시비리티 스코어, 즉 두드러기 증상이 완화되는 효과를 보았는데 동반되는 그 컨디션을 봤었을 때 이제 뭐 슬리핑 필 인테이크 레이쇼라든지 임썸니아 그 레이쇼 같은 것들이 점차 저감되는, 드롭되는 효과를 같이 봐서 이게 무슨 영향일까를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알러지를 그 치료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동반된 캐릭터들이 좀 같이 드롭되는 것을 봐서 이게 히스타민 그다음에 IgG 컴플렉스 드럭이 단순히 알러지만 큐어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타민이나 IgG가 뭔가 크로스 링크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같이 완화시키지 않겠냐라는 그런 가설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서머라이즈 하면은 전반적으로 히스토블린이라는 이 드럭, IgG and 히스타민 컴플렉스 드럭은 여러 가지 멀티플한 그 디지즈 컨디션에서 스코어링을 그 다운 레귤레이션 시키는 효과를 좀 전반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약간 그 텍스트 리뷰 같은 스토리가 되겠는데요. 알러지의 그 초기, early time의 그 알러지 그 리액션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러젠이 초기에 이제 뭐 무코자 라이닝이나 아니면 에피데리얼 그 투과해서 결국에는 덴드라이틱 셀이 TH7, TH2 리니지 또는 폴리큘러 헬퍼 T셀 매개해서 B셀의 IgE를 프로덕션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B셀은 IgE를 프로덕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리페럴에 있는 마스트 셀은 이 서피스에 보면은 엡실론 리셉터 1이라고 하는 IgE specific 리셉터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미 그 already 릴리즈된 IgE가 여기에 부착되게 되고 이 알러젠 스페시픽한 IgE가 그 다음에 이제 알러젠이 한 번만 들어오고 말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꽃가루가 한 번만 흡입되고 말 건 아니니까 다음에 또 인튜베이션이 되었을 때 그러면 이제 이 리피트한 익스포저가 결국에 마스트 셀의 액티베이션, 즉 FC 엡실론 리셉터 액티베이션을 야기시켜서 여기 안에 있던 과립, 즉 히스타민
여러 가지 엔자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리피드 메디에이터들의 디그래뉴레이션, 릴리즈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큐트한 컨디션에서는 주로 하이퍼 센시티비티, 즉 우리가 스폰타니어스한 그런 어티카리아, 두드러기 증상, 볼록한 수포성의 컨디션도 유발하고, 만약에 이게 이제 세컨 인펙션이라든지 긁어가지고 그런 레이트 페이지까지 가면 인플라메이터리 사이토카인을 동반한 만성의 염증 컨디션, 즉 아토픽 더마타이티스가 악화되는 컨디션이죠.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래뉴얼 컨텐츠들, 그러니까 히스타민, 그다음에 프로스타글란딘, 유코트리엔, 인플라메이터리 사이토카인, 키모카인들이 마스트셀에서 릴리즈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will and flare 리액션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벌에 쏘인다, 비 스팅을 통해서 쏘인다거나 이럴 경우에 볼록해지고 그 주변이 뻘개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드니스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 보통 이러한 것들은 마스트셀의 디그래뉴레이션 이펙트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베스딜레이션, 그다음에 이제 그 혈관 투과도를 높이기 때문에 블러드 스트림을 통과하던 이뮨셀들이 이쪽으로 리크루트되고, 그다음에 이제 RBC들도 이쪽으로 리크루트되다 보니까 그 주변이 뻘겋게 이렇게 나타나는 플레어 효과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은 결국에 이니시에이션을 담당했던 마스트셀의 활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센트럴 롤로서 우리가 좀 그 히스타민 톨러런스를 유도해야 되는데, 자, 이런 마스트셀을 좀 타겟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연구를 해보니 주로 히스타민을 릴리즈하는 것들은 이러한 마스트셀인데, 마스트셀이 오토크라이널하게 릴리즈된 히스타민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마스트셀의 액티베이션 시그널이 스탑핑 되는 그런 컨디션을 우리가 연구적으로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설을 좀 세울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히스타민을 그러면 이제 실험적으로 프리 익스포저 또는 이제 오토크라이널 익스포저 컨디션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다시 한번 마스트셀을 액티베이션 시켰을 때 어떻게 되나 봤더니 마스트셀의 액티베이션이 안 되는 것을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히스타민을 릴리즈한 주체가 타겟이 오히려 히스타민의 억제 효과를 보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메커니스틱한 에비던스로 이제 랩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결과들을 볼 수 있었고요. 베이타 헥소사민데이즈 릴리즈는 디그래뉴레이션, 즉 마스트셀의 디그래뉴레이션 이펙트를 보는 하나의 어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히스타민을 프리 익스포저 했을 때, 마스트셀에 프리 익스포저 했을 때 이제 이런 디그래뉴레이션 이펙트가 다운 레귤레이션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고, 이것은 안티젠, 즉 알러지를 유발하는 안티젠의 도즈 타임 디펜던트하게 봐도 히스타민의 그 익스포저에 따라서 저감되는 효과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Another study로서 이제 CD63 같은 경우도 이런 같은 디그래뉴레이션 레이트를 체크업하는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비버 스터디에서는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마스트셀은 알러지 리액션의 이니시에이션, 그다음 어큐트 페이지의 주요 키 이뮨셀로서 잘 알려져 있는데,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컨디션 중에서도 우리가 애나필락시스라는 그 컨디션이 있습니다. 과민 반응 중에 어떠한 약을 먹었더니 갑자기 확 그 하이포더미아가 나타난다든지, 갑자기 그 이데마가 나타난다든지 여러 가지 컨디션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실험적으로 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 랩 사이드는 주로 그 쿨테니어스한 애나필락시스를 귀 쪽에 스킨에다가 유도한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제 시스테믹한 애나필락시스, 즉 알러지 반응을 시스테믹하게 IV로 인젝션해서 유발한 컨디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인비보에도 이제 히스타민을 유도를 했습니다. 페리페럴에다 유도한 거, 그다음에 이제 그 IV를 통해서 유도한 컨디션으로 교차 비교를 했었고요. 점점 파랗게 될수록 마스트셀 액티베이션에 따른 그 바스큘러 리키지가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죠. 알러지 반응이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히스타민 프리 익스포저 컨디션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마스트셀 액티베이션이 저감되어 있는 이펙트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티슈에 있는 마스트셀 액티비티도 좀 완화된 것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시스테믹한 이펙트도 주로 우리는 그 렉탈 템퍼러처를 그 메저 해가지고서 이것이 우리 하이포더미아가 나타나는지를 좀 보는 건데, 이제 알러지 반응이 점차 완화되어 있는 그런 현상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마스트셀에서 이 안티젠 매개한 IgE 수용체 시그널링을 좀 체크를 했었고요. 이러한 효과가 이제 히스타민 디펜던트하게 알러지를 유발하는 요 FC 리셉터 매개 시그널, 즉 액티베이션 시그널을 저감시키는지를 봤는데, 전반적으로 그 카이네즈의 포스포릴레이션을 체크업했을 때 우리 굉장히 업스트림에 있는 C카이네즈부터 해서 다운스트림의 맥카이네즈까지 전반적으로 억제시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히스타민을 프리 익스포저한 것이 마스트셀 입장에서 히스타민이 바운드 되는 것은 결국에 그 리셉터가 될 텐데, 그 리셉터의 익스프레션 자체를 그 레귤레이션 한 거냐를 봤었을 때는 큰 이벤트가 나타나진 않았었고, 결국에 우리가 히스타민 리셉터는 주로 이제 네 가지 타입의 히스타민 리셉터 1, 2, 3, 4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각각의 안타고니스트를 프리 트리트 했을 때 보니까 히스타민 노출에 따른 저감 효과가 리커버 되는 것을 좀 볼 수 있었고, 시그널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히스타민의 리익스포저 같은 경우는 히스타민 3, 4 디펜던트하게 이렇게 다시 히스타민의 시그널이 부여돼서 원래 액티베이션 시그널들의 그 시그널을 뭔가 차단하고 있던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GPCR, 히스타민 리셉터의 캐릭터는 GPCR 패밀리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이제 그러면 뭐 어떤 것들이 그 리크루트가 됐겠냐를 봤었고요. 주로 그 시그널들을 이니비션한 타겟으로 쓴 포스파테이즈 중에 여러 가지 스크리닝을 했지만 SHP1이 가장 주도적으로 히스타민 트리 디펜던트하게 액티베이션 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스타민 리셉터의 예하 G 프로테인 중에서 GRPA1 같은 것들이 여기 히스타민 트리트 이후에 SHP1과 바인딩 이펙트가 조금 더 업레귤레이션 되는 것을 봐서 히스타민 익스포저가 GPCR 예하의 G 프로테인의 SHP1 리크루트먼트를 유도하고 액티베이션된 SHP1이 아마 이 FC 리셉터 매개한 액티베이션 시그널을 좀 컨트롤하지 않겠냐라는 메커니즘 스터디를 조금 연구를 했었습니다. 현재 이 연구는 좀 온고잉하고 있는 스터디고요. 좀 퍼더 스터디로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낙아웃 sRNA 뭐 기본적으로 당연한 그런 스터디를 조금 해야 될 테고요. 이런 그 일단 현재까지 얻은 그 에비던스로는 히스타민 리셉터 3, 4, 그다음에 GRPA1, SHP1 패스웨이가 아무래도 마스트셀의 알러지 액티베이션 이펙트를 레귤레이션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임상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 리밋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아직 연구가 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냥 단순 어떤 케이스에선 좋은 효과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멀티플한 디지즈를 컨트롤하는 것을 봐서 우리는 이제 히스타민이 오히려 블락해야 될 그 에너미가 아니라 이것을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겠다, 타겟이 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점들을 뭐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이제 궁극적인 포포즈하는 이제 그 하이포테시스는 주로 제가 이제 새로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요. 이미 히스토블린이라는 드럭이 있긴 합니다. 생산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이제 그 IgG의 그 카르복실 그룹의 쪽과 그다음에 히스타민의 아민 그룹 쪽의 커벌런트 번드에 의해서 이제 제작된 거긴 한데,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 밀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균질도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퀘스천이 있어서 이제 캔서에서 좀 많이 하는 ADC 그 메소드를 좀 많이 벤치마킹을 하려고 AHC라는 새로운 뉴 드럭을 좀 만들려고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gG에다가 약간 페이로드로서 히스타민을 부착시키는 링커를 통해서 이런 드럭을 만들면 우리가 이뮨셀에서 IgG 리셉터가 없는 셀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FC 감마 리셉터에
이 IgG가 붙게 되면 이 히스타민을 섭식하는 이뮨셀들이 아무래도 히스타민 디펜던트한 디센시타이제이션이 유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서 제작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현재 동아대학교, 건국대학교 학생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은 코어커들이 현재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